안녕하세요. 변호성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휴수당이 뭔지 법적인 정의를 잠깐만 볼게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고요. 근로기준법에 제55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1회 이상이고 언제 일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다. 이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유급휴일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휴일이라고 부르죠. 일주마다, 한 주마다의 휴일이다. 그래서 주휴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유급이니까 쉬면서 돈을 줘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쉬면서 돈을 주는 그 수당, 그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은 개근을 해야 된다. 언제? 한 주 동안 개근을 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월급제 같은 경우는 이미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시급제나 일급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시급이나 1급에 포함돼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논란이 되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게 한 주를 만근하면 되는 거냐, 그 다음 날까지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냐, 이런 등등의 해석의 변경이 좀 있었어요. 마지막 해석의 변경은 21년 8월 4일 날 행정해석이 변경된 게 마지막 해석의 변경이었고요. 여전히 좀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변경전은 어땠냐면, 변경전에는 한 주간의 소정근무일을 다 개근하고 한 주를 초과해서 8일째 되는 날이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만 됐어요. 8일째 되는 날이. 근데 변경 후, 현재 기준으로 변경 후의 기준을 보면 이제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 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돼야 된다는 전제. 한 주간의 존속, 일주간은 존속되면, 그리고 근본적인 요건이 개근이라는 요건을 갖췄다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줘야 된다라고 변경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그리고 개근이라는 요건은 충족했고요. 그다음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는 일반적인 형태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마지막 재직일과 퇴직일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실제 이 사례는 노동부의 사례를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한 건데, 저희가 마지막 재직일 다음 날이 퇴직일이에요. 법적인 개념으로는. 예를 들면 3월 31일부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쓰이는 개념은 3월 31일까지 근무를 한 거고 4월 1일부터 안 나오기로 하는 스타트데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동법적인 개념은 퇴사일은 4월 1일이에요. 마지막 재직일은 3월 31일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개념을 설명드릴 때 일반적으로 근데 사회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개념 말고 법적인 개념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마지막 재직일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첫 번째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직일은 뭐죠? 금요일이죠. 그럼 퇴직일은 토요일이에요. 이 퇴직일이 중요하진 않고요. 마지막 재직일, 근로관계 유지된 게 월요일부터 금요일이에요. 그렇다면 일요일 주휴수당이 나가냐? 안 나간다. 이발생. 이거는 변경 전이든 변경 후든 똑같아요. 안 나간다. 근데 두 번째 사례, 빨간색 체크박스 되어 있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가 됐다. 그럼 퇴직일은 월요일이겠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가 됐고 마지막 재직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퇴직일은 월요일이 퇴직이 되겠죠. 이때는 변경된 걸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변경 전에는 발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변경 전은 다음 월요일까지 재직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상황 변경된 걸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되면 주휴수당 발생한다. 마지막 월요일부터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이건 변경 전이든 후든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주휴수당은 얼마를 주는 거냐?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 5일을 8시간씩 근무하는 대표적인 형태. 그래서 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형태요. 한 주 40시간인데 주 5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이 형태의 주휴수당은 8시간이에요. 몇 시간분이냐? 8시간 곱하기 통상시급. 이게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주휴수당은. 그럼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는 우리 회사의 통상 근로자보다 소정 근로시간이 적으면 단시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통상 근로자는 40시간이니까요. 한 주에. 근데 한 주에 뭐 35시간을 하든 30시간을 하든 이러면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근데 단시간 근로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되고요. 첫 번째, 한 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데 4주 평균이에요. 4주 평균에서 이때는 주휴수당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정 근로 시간이고요. 연장 근로를 제외한 소정 근로 시간이 한 주에 15시간 미만인 경우 4주 평균에서 적용 제외고요. 두 번째는 한 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보다는 넘고 15시간 이상이고 40시간 미만인 경우 이게 이제 단시간 근로자 중에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케이스고요. 원칙적인 계산 방법은 4주간의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을 분자에다 놓고 통상 근로자의 4주간 소정 근로 일수를 분모에다 놔라. 그리고 그러면 이게 하루의 평균 근로 시간이에요. 소정 근로 일 기준이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일이 아니라 전체 우리 사업장의 소정 근로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의 평균 소정 근로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통상식을 곱해줘라 라고 하는 게 원칙적인 계산 방법이고요. 근데 이걸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 일반적인 단순 계산을 하면 대부분은 맞습니다. 정말 특이 케이스가 아니면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40시간 기준일 때 8시간이 주휴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비례를 해서 40시간 분의 단시간 근로자의 한 주 근로시간을 분자에다 놓고 8시간을 곱해줘라. 그러면 이게 하루의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고 거기에 통상식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제 예시를 보시면 단시간 근로자가 일주에 3일을 8시간씩 근무했다고 칠게요. 그럼 한 주에 24시간 근무했겠네요. 통상시급은 10,000원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일수는 일주 5일이고요. 일반적인 사업, 우리 회사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단시간 근로자만 3일을 근무했다. 이 얘기인 거죠. 이런 사례에서 원칙적인 계산 방법을 쓰면 4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은 몇 시간이죠? 4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은 한 주에 24시간이고 곱하기 4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거를 통상 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 근로일수인 20일로 나눠주면 결국 평균적인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은 4.8시간입니다. 이거 곱하기 10,000원 하면 48,000원이고요. 단순 계산해 볼게요. 단순 계산. 8시간 곱하기 일반 근로자는 40시간인데 단시간 근로자는 한 주에 몇 시간 했죠? 24시간. 40분의 24 하면 똑같이 4.8시간이 평균 소정 근로 시간, 1일 평균 소정 근로 시간 나옵니다. 그래서 48,000원 동일한 계산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주휴수당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주휴수당이 가장 좀 법적인 논쟁이 많이 되고 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시급제나 1급제의 경우에 근로계약서에다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개념을 명시를 명확하게 안 하는 경우, 예를 들면 회사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포함했다고 생각을 하고 시급만 적어놓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거의 주휴수당 포함됐다고 인정이 안 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포함되는 시급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시급을 적어놓고 그 시급이 기본 시급이 얼마고 주휴시급이 얼마인지를 구분하는 게 제일 명확하고요. 최소한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개념을 적어놔야 인정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주휴수당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